안녕하세요. 저희는 여러 가지 난치병을 자연요법으로 치료해드리고 있는 조국은 한의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채식주의에 대해서 선호하시는 경우가 계시고요. 채식주의를 또 고집하시거나 채식주의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이는 인체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십니다. 단백질은 외부에 비해서 섭취하셔야만 인체에서 잘 활용이 되실 수가 있고, 인체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를 해야 되고, 인체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없이는 인체의 기능이 올바로 유지될 수 없고, 인체의 건강이 나빠지거나 다른 증세가 생길 수가 있다. 이와 같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인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채식주의만 고집하시는 경우에는 건강이 나빠질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단백질을 꼭 드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하루에 단백질 섭취량을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저희가 판단으로 하기로는 인체의 단백질은 하루에 체중을 바탕으로 해서 약 70에서 100g 정도는 성인의 기준으로 섭취해야 된다.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채식보다는 단백질을 섭취하되, 단백질 중에서도 채식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또 식물성 단백질에 의지해서 섭취하시는 경우가 있죠. 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러나 인체는 식물성 단백질을 만들어 놓은 인체를 올바로 작동하고 인체 기능이 활발히 유지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고, 따라서 동물성 단백질을 반드시 섭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동물성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해야 되느냐? 우리가 동물성 단백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나 소고기 또는 양고기, 이와 같은 경우 우리가 붉은색 고기라고 하죠. 이와 같은 경우를 적색육이라고 하고, 닭고기나 생선이나 칠면조고기,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백색, 흰색 닭고기라고 해서, 흰색 고기라고 해서 백색육이라고 이와 같이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적색육과 백색육의 차이점은 뭐냐? 적색육의 경우에는 철분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붉은색을 띠게 되고요. 이와 같이 철분 함유가 높은 원인으로 인해서 백색 고기와는 좀 다른 이와 같은 성질을 띠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인체는 그러면 적색육이 더 좋으냐 백색육이 더 좋으냐, 이와 같이 질문하실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는 않고 적색육과 백색육을 골고루 섭취하셔야지 된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가 추천하기로는 5대5 정도 이와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부 시중에서는 단백질을 섭취하시기 힘드시거나 단백질을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단백질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단백질 제품이 나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다지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단백질을 권해드리는 이유는 물론 단백질 자체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동물성 단백질, 적색육이나 백색육에는 인체의 기능에 필수 불가결한 여러 가지 영양소, 코엔자임 Q10이라든지 L카니틴이라든지 아연이라든지 이와 같은 인체 기능에 필수적인 영양소들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권하는 것이고요. 단백질만 필요해서 권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단백질 파우더 제품은 그다지 권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식물성 단백질 역시 그다지 권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색육과 적색육을 적절히 섭취해야 된다.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어떠한 경우에는 백색육을 위주로 좀 더 이렇게 권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경우냐면은 우리가 암이 환자분께서 염려가 되시거나 또는 암을 지니고 계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철분 과다 섭취가 좀 부담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적 통계상으로는 적색육을, 붉은색 고기를 많이 섭취하시면은 암 발생의 가능성이 약간 더 증가한다. 이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좋아하시고 하루에 100g, 200g 이상 매일 섭취하시는 분들을, 특히 적색육을 많이 섭취한다면은 암 발생 빈도가 상당히 증가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좋지 않은 습관이다. 이와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하루 100g 미만으로 적색육, 백색육을 골고루 섭취하시고, 암 환자의 경우에는 적색육을 전적으로 피하는, 계란을 포함해서 우리가 양고기, 소고기 등등을 전적으로 피하시고, 그 반면에 생선이나 또는 닭고기나 뭐 칠면조고기나 오리고기나 이와 같이 백색육을 위주로 섭취하신다면은 철분 과다 축적으로 인한 암 발생 빈도의 증가, 이와 같은 현상을 방지하실 수가 있다. 또한 암 치료에도 다소간 도움되는 부분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냐면은 인체에 빈혈이 있으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빈혈이라고 하면은 철결핍성 빈혈이 대부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빈혈 진단 받으신 분들은 백색 고기보다는 좀 더 적색 육 쪽을 선택하시면은 좀 더 현명한 선택이 되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반대로 철분이 과다되어 있다고 이렇게 진단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액 내에 철분이 많거나 또는 인체 조직 내에 철분이 지나치게 많이 축적되어 있는 경우, 이 철분은 인체에 부담이 되는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체에 철분이 과다 축적되어 있고 지나치게 많이 있다. 또한 철분이 많으면 우리가 인체에 염증이 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철분 과다로 인하여 증세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적색육을 조금 다소간 좀 멀리 하시고 백색육을 쪽으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섭취하는 이러한 식습관이 보다 현명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부연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생선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인간의 산업 발달에 따라서 바다 오염이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형 어류인 경우는 생선이 우리가 여러 가지 중금속이나 이렇게 수은이나 좀 축적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과학적인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해산물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중금속, 그 중에서도 수은 등으로 인해서 특별히 대형 어류인 경우에는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선 중에서는 가급적 대형 어류는 조금 피하는 방향으로 하시고, 덩치 작은 생선, 멸치라든지 정어리라든지 빙어라든지 이와 같이 덩치 작은 생선은 수명이 짧고, 또한 바다에서 중금속에 지속적으로 오염되는 상황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청정한 어류로 볼 수가 있고, 이와 같은 어류를 섭취한다면 더 건강에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저희가 각별히 권하는 생선으로는 멸치나 정어리, 빙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은 생선을 권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부연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 동물성 단백질을 싫어하는 분들 중에는 소화가 안 된다, 또는 입맛에 땡기지 않는다, 이런 같은 분들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 입맛이 비록 동물성 단백질이 땡기지 않더라도 억지로라도 조금씩은 드셔야 된다. 이와 같은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러면 동물성 단백질이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자, 동물성 단백질이 소화가 안 되신다면 소화제를 조금 드시는 한이 있더라도 동물성 단백질은 꼭 섭취를 해야 되겠다.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끝으로 동물성 단백질을 어떻게 요리해야 되느냐,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요리 과정에서 꼭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돼지고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돼지고기는 여러 가지 그 상황으로 인해서 날거로 드시는 사람은 매우 피해야 된다. 매우 좋지 않은 불편한 증세가 따라올 수 있으므로 우리가 돼지고기는 가급적 꼭 익힌 거, 푹 익힌 것만 반드시 드셔야 되고, 조금이라도 덜 익힌 경우에는 돼지고기는 안 드시는 게 좋고, 저희가 볼 때는 돼지고기보다는 우리가 소고기나 양고기를 선택한다면 좀 더 현명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고기나 양고기 등은 우리가 돼지고기보다 조금 더 질이 좋은 단백질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한 소고기나 양고기 등은 조금 덜 익히더라도 여러 가지 정황상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돼지고기는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되고, 날것으로 드시는 경우는 굉장히 인체에 안 좋을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체는
예외 없이 누구나 동물성 단백질이 필요하고 있으며 성인 기준으로 70g에서 100g 정도의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백색육과 적색육을 골고루 섭취하시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저희가 적색육 중에서는 양고기가 풀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다른 사료를 먹고 자라는 고기에 비해서는 양고기를 더 추천을 한다. 소고기도 마찬가지죠. 방목을 해서 기르는 소고기를 더 추천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빈혈이나 암 환자인 경우에는 적색육은 조금 피하는 방향으로 하시고 백색육을 조금 더 많이 드시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선 섭취에 대해서는 대형 어류는 피하고 멸치나 정어리, 빙어 등 덩치가 작고 수명이 짧은 이와 같은 생선이 인체에 더 좋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백질 섭취는 인체에 매우 중요합니다. 꼭 드시도록 하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렇다고 인체가 단백질만으로 물론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야채 채소라든지 또는 탄수화물이라든지 적절히 잘 섭취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적절히 잘 하셔서 건강을 잘 유지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